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수 신행이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3월 11일 오늘의 장 마감 상황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0.71% 하락을 하면서 2,661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지었고요. 코스닥은 0.3%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891포인트 선까지 소폭이 올라오는 모습이었네요.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피의 수급상은 개인이 1조 원 넘는 물량 담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매도 우위 보인 가운데 외국인이 6,835억 원으로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요. 기관이 3,835억 원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의 수급 상황은 개인과 기관의 매수 우위,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 우위 보인 모습입니다. 개인이 97억 원, 기관이 316억 원 물량을 담아들였고요. 외국인이 395억 원 매도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오늘 불금의 남자 레오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이 끝나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금요일 날 또 만나 뵙습니다. 꿀 같은 휴가였죠, 어떻게 보면 수요일이. 네, 많은 직장인분들은 또 꿀 같은 휴가, 저도 휴가를 네. 보낸지라 좀 꿀 같더라고요. 네. 별로 금요일이 그렇게 힘들지가 않고 네, 맞습니다. 보통은 목요일에 좀 피곤하잖아요. 힘든데 오늘 되게 힘들 줄 알았는데 수요일 날 그쵸? 쉬니까 좀 편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사전 투표를 해가지고 네. 저번 주에 했었습니다. 그럼 완전 꿀 휴가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증시가 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네. 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한 줄평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내 종목만 안 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장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시장을 보면 왜냐 코스피는 어느 정도 하락하고 코스닥은 약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한 종목을 보면 더 많아요. 하락한 종목보다. 왜냐 개별 장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코스피 상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지금 잘 못 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엔솔 코스피 200 편입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 6%대 하락까지 나왔습니다. 40만 원까지도 붕괴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러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세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시장은 약간 개별주 중심으로 많이 갔다. 그리고 오늘 같은 장 이젠 대선 이후로 목요일 날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이제 제로 소멸 아닌가? 원전 제로 소멸 아닌가? 약간 그렇게 느끼신 분도 많은데 오늘 장에서 재차 원전주들의 상승세가 나오고 건설주도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저는 개별 장세가 연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문가님의 이 한 줄평 이야기 좀 다음에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바로 이 코너가 들어왔네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요. 전문가님 혹시나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인사 나눠주시면서 어필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알찬 종목들, 알찬 정보들 갖고 왔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레오 전문가님, 불금을 책임져줄 남자입니다. 수익률 빵빵하게 내주고 계시고요. 저도 노란독방에 있는데 네. 정말 거의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는 장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님. 네.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잘 챙기실 수 있으세요? 금요일만 되면은 네. 뭔가 제 종목들이 힘을 좀 발휘하는 것 같아요. 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렇군요. 방송도 있고 약간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종목들이 약간 힘을 잘 쓴다. 금요일에 또 특히나 더 힘을 잘 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왜냐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괜히 금요일날 진입한 종목들이 네. 물리면 주말이 괜히 우울한데 금요일날 상승이 나와주면 주말도 좀 해피하게 보낼 수 있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금요일날 더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매주 금요일날 나와 주시는데요. 함께 수익 내고 싶으시다면 노란독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시고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레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쏟아지는 매매 전략들 받아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한줄평 코너 미리 살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시간 오늘장 증시를 보면서 전문가님의 한 줄 평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앞서 전문가님께서도 시장 이야기를 해주면서 내 종목만 안 가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오늘의 이야기도 내 종목만 안 가라는 한 줄 평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왜 내 종목만 안 가는 거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번 네. 주 한 주에 이슈를 좀 알고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확정되는 모습이 나왔고 미국 CPI 지수가 이제 7.9%로 40년 만에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약간 이게 요즘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도 좀 끼쳤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개별주 장세라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코스피는 0.71% 하락되고 코스닥은 0.3%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상승 종목을 보면 거의 600 종목이 되고 하락 종목은 300 종목이 좀 안 되는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은 900 종목이 상승됐고 하락 종목은 460 종목이 하락됐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지수는 떨어지는데 상승한 종목은 많다. 이렇게 느끼는 장세가 바로 개별주 장세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약간 약세를 많이 보이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런 모습이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모습이 되면서 길어지는 장기화 현상이 나오고 또한 FOMC, 다음 주에 있을 FOMC 약간 이거 불안정한 요소 때문에 약간 지수는 상승을 못하지만 개별주, 약간 시총 저가 그리고 중저가 있는 종목들은 약간의 상승세를 나타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좀 묵직한 종목은 잘 안 가는 장세, 그리고 좀 네, 맞습니다. 작은 종목들, 엉덩이가 가벼운 종목들은 빨간불이 많이 켜고 그리고 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내 종목 안 간다라는 네. 이유가 이러한 이유 네, 때문이군요. 조금 더 자세한 또 시장 이야기는 네,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얘기해드리면은 요즘 테마가 네. 불고 있는 게 원전 테마 음. 그리고 건설 테마가 약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건설주들 보면은 이게 이때까지 좀 약간의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아니에요. 약간 떨어졌습니다. 시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그렇군요. 국내 증시가 지수가 오르려면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가 올라야 되는데 약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 두 종목 섹터들이 약간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는 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오늘도 좀 대선 정책과 관련된 이 테마로 형성을 해서 대선 테마 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외에 조금 굵직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 종목이 좀 잘 안 가는 장세이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일정 잘 확인을 해서 또 새로운 종목 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겠죠. 더 자세한 이 종목 분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코너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장 이슈가 됐던 종목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살펴볼 종목, 이화공영이에요. 많은 분들 또 생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인데 이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이 건설주들 또 중소형주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이화공영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네요. 네,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화공영 장 초반부터 좀 급등세 나타나면서 네. 5,440원의 시초가 7,00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절대 윗꼬리가 풀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역시나 이 건설 테마, 이 대선 정책과 관련해서 좀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이화공영이라는 종목을 다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MB 테마 때 4대강 테마로 엄청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때 별명이 뭐였냐면 이화공룡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정책주 관련해서 최초의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때 아마 10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여튼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오늘 또 상한가 간 이유, 이 회사가 뭘 하냐, 도시 정비 사업도 어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약간의 뉴스가 나온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서 당선이 되면서 이제 MB 사면이 어느 정도 기대감 이런 걸로 테마성으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네. 이 종목은 약간 운 좋게 어제 들어갔다 그러면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오늘 상따를 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너무 괴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차트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화공영에 대해서 차트 분석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죠. 차트 보시면은 먼저 재무제표부터 보시면 네. 적자예요, 작년. 그렇네요. 네, 적자입니다. 네. 별로 뭐 그렇게 큰 모멘텀이 있는 회사도 아니고요. 약간 네.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인데 네, 오늘 상한가 가는 모습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네. 네, 9시 반에 이제 상한가 안착하면서 30분 만에. 네. 네,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건설 대형주들이 올랐어요. 맞아요. 현대건설, 네. 뭐 GS,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강세였는데 오늘 같은 날은 중소형주 그리고 건설 기자재 이런 부분이 오르면서 약간 시장에 건설 테마 순환매가 도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종목을 좀 옥석을 가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하공영 같은 거는 약간 접근하는 이제 단기성 접근, 네. 뭐 단타로 들어가서 오늘 뭐 3%만 수익 나고 오자. 그리고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그런 종목으로는 괜찮지만 이 종목을 이제 무지막지 들고 가신다라는 건 좀 저는 비추입니다. 왜냐 실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요즘 같은 실적도 중요한 장세에서 이런 모습을 좀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흑자까지만이라도 괜찮은데 적자 되는 모습은 좀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하공영 같은 건 단기적으로만 보셔라. 건설주들 워낙 많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상장된 종목들, 좋은 종목들 많으니까 그 종목으로 수익 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화공영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 또 살펴봤습니다. 이 4대강 복원 또 테마주로서도 상승을 했던 이화공영,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이와 비슷한 종목이 또 우원개발이 상승을 했었어요. 24% 네, 맞습니다.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같이 엮어서 좀 살펴볼까요? 우원개발. 네, 우원개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같은 네. 중소형주, 건설 중소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 종목도 오늘 보면은 이것도 재무제표 먼저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우원개발의 재무제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 공급 확대 정책 기대감 속에서 24%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던 우원개발입니다. 네, 이 종목도 보시면 작년 실적이 영 꽝입니다. 그래도 그렇군요. 2020년에는 300억 네. 정도를 벌었는데 작년에는 3억밖에 못 벌었어요. 회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렇네요. 네, 근데 오늘 같은 장세에 약간 어제는 탄탄한 기업들이 오르고 오늘은 네. 약간의 이런 표현을 들으면 안 되겠지만 개잡주들이 올랐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탈출한 기회를 줬지 않냐. 네, 실적과 상관없이 좀 올랐다라는. 이하공영 같은 이야기시네요. 것도 지속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다가 오늘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원개발도 똑같은 모습이 나왔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매력적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돼야 매력적이다. 요즘같이 지수 떨어지고 장 안 좋을 때 좋은 종목 너무 많습니다. 실적 좋고 안 간 종목들 많아요. 이거 물론 정책 테마로 껴서 뭐 10배, 5배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종목보다는 탄탄한 종목으로 들어가시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원개발도 아직까지는 영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건설 중소형주도 상승을 하면서 이 건설주에 좀 순환매가 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신데요. 이화공영과 지금 이 우원개발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단기적인 급등으로 좀 바라볼 것을 또 권유해 주셨습니다. 이 전문가님과 함께 또 수익 내시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문가님의 의견에 따라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다면 물어보실 수 있는 노란톡방, 이 QR코드를 이용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바로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 없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방송이 끝나면 들어올 수 없게 문이 닫힙니다. 지금 얼른 휴대폰 카메라 켜셔서요. 이 아래 보이는 QR코드 찍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 종목 클래스 특징주 한신기계 한번 살펴보죠. 네. 이 원전주 역시나 대선 테마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책 수혜주인 원전주의 급등 영향으로 29%대까지 오늘 상승을 하기도 했고요. 한신기계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5,830원, 29.84%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얘기하면 전문가님 어깨가 좀 올라가실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또 주력주로서 네, 한신기계 한 2주 전부터 원전주 갖고 계시죠? 늘 이렇게 늘 물어오셨던 이 전문가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원전주를 거의 2월 초부터 계속 얘기 드렸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네. 노란톡방에서도 그렇고. 왜냐, 원전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많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어요. 한전의 적자,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원전은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를 했어요. 필수 종목이다. 원전, 신재생 에너지는 그중에서 원전 관련주로 한신기계랑 두산중공업을 갖고 왔는데요. 이 한신기계가 오늘 딱 저 오늘 방송 나가는 날이라고 딱 상한가까지 가주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또. 이 종목을 왜 추천해드렸냐 다시 한번 네.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원전 관련 테마주고 그리고 국내 1위 공기 압축기 업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청도에 해외 법인까지 있는 회사예요. 네. 왜 근데 그중에서 한신기계였냐. 아까 이하공영, 우원개발 그런 종목에 비해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그래도 흑자 전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회사가 탄탄한 성장세는 아직까지 못 보여줘요. 왜냐? 원전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저조합니다. 하지만 이 모습이 탈바꿈되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상한가가 갔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한신기계가 좀 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신기계 가면 좀 히스토리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어제 원전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하락세가 나왔어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수도 빠지면서 원전 관련주들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제가 그때 멘트를 쳤습니다. 오전에 수익 좋았던 부분도 있지만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는 걸로 아쉬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모습이 나왔어요. 왜냐? 바로 상한가 안착하면 그 다음에 따라가기가 부담스럽다는 멘트를 제가 노란톡방에 남겼는데요. 이렇게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젠 이 종목이 이제 들어가기 부담스러워. 보유자 영역이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물량 잠기고 더 이상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단타 세력들이 들어와서. 네. 근데 저는 이 종목은 약간 신규 진입은 약간 껄끄럽다. 네, 그래서 2월달에 그렇게 원전 네, 사라고 했는데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어제 떨어질 때도 걱정하지 말라 이런 멘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수익 인증을 한 분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47%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47%요. 네,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저번 주에 이렇게 필수 종목 원전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라고 강조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신기계도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한신기계 차트 분석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29% 상승을 했던 한신기계 전문가님의 또 주력주기도 했던 종목. 신규 진입은 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 네, 남겨주셨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재무제표 보시면 지속적으로 매출은 어느 정도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하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하공영, 우원개발이랑 어터처 그 종목들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이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만약에 원전이 다시 재개한다. 그럼 폭발적인 매출성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때 영업이익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종목 보시면 들어간 지가 꽤 된 종목이에요. 거의 4,000원대 부분에 들어갔어요. 이때 아마 들어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초 이때부터 강력하게 노란톡방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이고 하락세가 쭉 나왔습니다. 원전이. 네.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이때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이. 그러게요. 네.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이때 워낙 사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지수 자체가 좀 많이 빠지기도 했던 때인가 봐요. 네, 네. 지수가 좀 안 좋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까지는 안 했고 걱정하지 마라. 원전 어차피 갈 수밖에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날 바로 갭 상승하면서 네. 2월 말에 갭 상승하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온다. 보시면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봤을 때 급등 종목은 다들 그래요. 5일선 깨지면은 이제 손절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 기준을 제가 좀 약간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저는 이렇게 강력한 재료가 있을 때는 최소 11선까지는 봐라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항상. 왜냐? 보시면은 5일선 깨지면 다들 불안해요. 이평선이라는 게 약간 다시 모이는 거 아니냐. 5일선 깨지면 이제 11선, 21선까지 가는 거 아니냐라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강력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최소 11선까지는 지켜봐라. 그게 그래야 낫다라는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차트 보실 때 팁입니다. 팁. 이 자리까지. 네, 이 자리. 11선 자리까지. 이 자리 지켜주니까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던 모습입니다. 한신기계. 저는 좀 아쉬웠어요. 한신기계가 네. 얼마 전에는 보성파워텍이 맞습니다.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앞서 갔었죠. 네. 그리고 뭐 에너토크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네. 한신기계를 들어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약간 그래서 중소형주 중에 네. 그래도 이 제품만은 우리나라에서 1등이다. 그게 그 제품이 바로 공기압축기 제품이고 네. 이 제품이 원전에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한신기계는 더욱더 부각이 되겠다라는 저의 생각이었는데 약간 오늘의 상한가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저의 그 아쉬움을 좀 해줬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순환매로 좀 원전도 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에너토크 오늘 17% 상승을 했고요. 네. 또 한신기계 오늘 또 상승세 거센 원전주 있습니다. 일진파워 또 살펴볼게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역시나 이 탈원전 백지화 공약의 이 기대에 따른 상승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진파워. 일진파워 워낙 좋은 회사 맞습니다. 저도 이 한신기계를 노란톡방에 말할 때 약간 일진파워, 에너토크, 한신기계 이 세 종목 중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그중에 일진파워도 약간 순위권에 있던 종목이었는데 왜 일진파워를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었냐. 일진파워는 약간 소형 원전 관련해가지고 약간 재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진파워가 약간 소형 원전이 부각될수록 일진파워가 어느 정도 더 큰 상승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일진파워 생각을 해보면 얼마 전에 이번 연도가 작년에 상장했었죠. 일진 하이솔루션. 그게 약간 수소 쪽 부분 네. 회사인데 일진 그룹이 약간 에너지 관련 회사로 약간 탈바꿈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 일진파워도 약간 눈여겨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뭐 상한가 가고 한신기계도 상한가 가서 이제 뭘 사야 되냐 이걸 제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 두산중공업 보시면 됩니다. 두산중공업. 아직 조금 더디게 가고 있는 건가요? 네, 더디게 가고 있다고 오늘 보고 그래도 10% 상승을 하면서 종가 마무리가 짓는 네. 마무리 지은 두산중공업인데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좀 봐도 좋다. 장기적으로 봐야죠. 장기적으로 볼 종목은 두산중공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한신기계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목표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목표가. 네. 이거를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좀 약간 부담, 그렇게까지 가? 그래서 또 추가로 살 수도 있어요. 네. 그게 걱정돼가지고 그 한신기계 목표가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고 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저번 주에 제가 강력하게 말했던 종목입니다. 네, 에너지 관련주 다 이제 뭐 풍력도 싫고 태양광도 싫고 원전도 싫다. 그래도 하나는 사야 된다면 두산중공업을 꼭 권장한다라고 말씀했던 이유가 이제 두산중공업이 이제 에너지 회사로 이제 탈바꿈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사명도 바뀌었고요. 네,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 너무 발음도 네. 어려운데 그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네. 좀 두산중공업은 약간 촌스러운 이미지다. 약간 90년대 스타일인데 맞아요. 기억나네요. 네. 이제 사명도 바꾸고 이제 이름까지 바꾸는 모습이 너무 대단하다. 그리고 이름도 되게 멋있잖아요. 네, 미래 사업 적이고
SK 같은 경우도 SK 이노베이션으로 바꾸고 나서 에너지 사업 부분이 되게 잘 됐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명 변경 되게 좋다고 보고 그리고 회사의 의지나 이런 모습을 이름으로 보여줬어요. 딱 그렇게 이름 변경을 하면서 보여줬던 회사가 또 있었잖아요. 미국 회사에 메타. 네, 맞습니다. 메타. 네, 저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페이스북의 메타라. 페이스북이 이때까지는 기존에 뭐 SNS, 뭐 소통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만 했었는데 이제 사명까지 메타로 변경하면서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 지속적으로 강하게 나가겠다. 네. 이런 모습이 나는데 그 사명 변경이 좀 두산에도 약간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네. 이거는 저번 주에 들어갔으면 지금 한 10% 정도 수익 구간일 텐데 네. 좀 아쉬워하지 말고 이 종목 그래도 길게 보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올 한해는 두산중공업이다. 올 한해는 두산중공업이다 네. 라는 생각을 전 강하게 들고 있고 이 종목도 목표가는 물어보시더라고요.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 두산중공업 목표가 얼마까지 보세요? 네. 저는 그냥 앞자리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앞자리가 바뀌려면 최소 3만 원 이 부분, 3만 원 부분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너무 강한 상승세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익은 실현하면서 가야 되겠지만 천천히 꾸준히 우상향한다면 이 종목은 3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막 얘기도 나오잖아요. 두산중공업이 또 뭐 이제 반도체 사업도 진출하겠다, 뭐 테스나 인수 검토를 하겠다.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네. 두산이 이제는 진짜 미래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진짜 정신 차려서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두산중공업은 꾸준히 지켜봐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눌림목을 줘서 좀 신규 진입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두산중공업인데요. 네. 근데 조금 뭐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어제 같은 경우에 강력한 상한가 종목이 나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제 못 갔어요. 약간 왜 그랬을까요? 약간 다들 재료 소멸이냐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시장이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역으로 반대로 생각했죠. 이거는 기회다. 걱정하지 말라. 지금 팔면은 나중에 올랐을 때 손가락 빨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건설주에서도 상한가가 갔고 원전 관련주에서도 상한가가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이 꽤나 있었네요. 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이 두 종목 세타는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말에 끼고 했잖아요. 이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다음 주에 이제 순환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 사람들이 이제 원전 뭐 사야 되지? 계속 검색을 합니다. 인터넷이나. 그러면서 한신기계보다 이게 더 좋네? 이하공용보다 이게 더 좋네? 하면서 사람들이 검색을 하면서 약간 순환매가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너무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두산중공업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아무리 검색해도 원전은 두산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건설까지도 말씀드릴게요. 얘기 나온 거. 네, 좋습니다. 저는 건설도 얘기 나올 때마다 말했던 종목은 딱 하나예요. 현대건설. 맞습니다. 현대건설 오늘도 현대건설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약간의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이 나왔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한 6%나 8%까지도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어요. 어제 한 8%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그런 됐던 것 모습을 같아요. 봤을 때 현대건설을 왜 보냐. 현대건설도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토목공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대건설이 꾸준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 브랜드 힐스테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현대건설이 참 좋게 보는 종목이고요. 그럼 두산중공업은 목표가 3만 원까지 보시고 이 종목 눌림목은 어느 정도 가격대? 2만 원 초반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까지는 너무 욕심이다. 지금 사도 늦지 않았다. 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월요일 날 시초가로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강력하게 했죠. 바람을 좋아하시면 CS 윈드 그리고 뜨거운 남자들은 이제 태양광을 보시라고 했던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담아야 된다. 원전도 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셨는데 그러면은 제가 현대중공업 얘기하고 현대건설 얘기하고 신재생 에너지 다시 한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두산중공업 2만 원 초반대 오면 베스트인데 지금 가격대도 나쁘지 않다. 이제 좀만 2만 5천 원 넘어가면 진짜 3만 원 가는 거구나 생각해서 또 다른 수급들이 더 들어옵니다. 늦었던 분들의 수급들.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도 다음 주 월요일이면 충분한 가능성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아직도 늦지 않았다라는 이야기 남겨주시면서 두산중공업과 건설주로서는 현대건설 굉장히 또 주목하고 계십니다. 네. 함께 수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사세요 여러분이라고 매수 타이밍을 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계시다가 그 매수 타이밍 오시면 클릭 한번 하셔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수익 얻어가고 싶으시다면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47% 가까이 수익을 내신 한신기계 전문가님의 또 권유주이기도 했었죠. 함께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현대건설 네. 마무리해드리고 좋습니다.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 제가 건설주 중에 제일 좋다 얘기했던 부분은 원전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건설 관련해 가지고 저는 아파트나 이런 부분에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주택 250만 건설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 제가 이것도 건설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이 되면 공공 쪽이라서 건설주가 약간 흐지부지해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건설주들의 상승세는 장난 아니었죠. 네.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민간 건설 업체 중에 현대건설을 저는 진짜 대장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네. 약간 지금의 주가는 조금 저는 아쉽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최대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네. 약간 주가는 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렇군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이번에 약간 건설주 테마 불면서 현대건설 꾸준하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건설 플러스 원전 그걸 갖고 싶은 분들은 현대건설도 주의 있게 보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목표가는 최소 55,000원까지 1차 목표가는 55,000원까지 보시고요. 네. 이 종목 눌림목 와서 만약 45,000원 이건 한번 기회는 줄 것 같아요. 저는 45,000원까지. 네, 45,000원 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기회는 한번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리포트 이 대신증권 리포트의 목표가는 75,000원까지 또 75,000원까지는 볼 수 본다고 있죠. 네. 리포트가 나왔네요. 2차 목표까지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55,000원까지는 볼 수 있다고 봐요. 왜냐 이 종목은 솔직히 좀 무거워요. 건설주들은 거의 다 네. 약간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약간 현금 비중을 좀 있으신 분이 탄탄하게 한 20%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 정도 20-30%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은 현대건설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건설주의 대작은 현대건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알았네요. 현대건설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까지 네. 또 함께 한다라는 이야기 전문가님께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다음 종목은 세종메디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제넨셀 네.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영향으로 어제 대비 또 14% 넘게 상승을 하면서 오늘장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 종가 세종메디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 장 막판으로 갈수록 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나 봐요.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초반부터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요. 5,730원의 고점을 좀 딛고 하락을 했다가 막판에 또 상승을 하면서 20%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요새 좀 제약바이오 흐름이 좀 좋다. 몇 종목들이 좀 괜찮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닌가요? 네, 제약바이오 흐름이 좋으려면 셀트리온이 올라가야 돼요. 아, 네, 흐름을 보시려면. 그러면 몇 종목들만? 네, 지금 개별주다. 제약바이오는 완전한 개별주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그렇군요. 그중에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 순환매 장세는 연출되고 있다. 신풍제약, 일동제약을 시작해서 네.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 세종메디칼은 솔직히 말하면 노란톡방에서 물려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 단타적으로 들어가서 약간 비중 적게 실은 종목이라서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이 종목을 들어갔냐? 네. 치료제는 부각이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 코로나가 지속적으로 연출이 되면 언젠간 치료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인데 그 시간이 개발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이제 네. 거의 2년 정도 됐다고 보는데 이제 개발이 돼서 상용화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전 들어갔던 종목인데 약간 물려있는 종목이에요. 지금도. 그렇다고 이 종목을 또 사라. 근데 사고 싶으면 너무 비중 적게 사세요.
저는 뭐 한신기계나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부분은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얘기 드렸는데 이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적게 실어야 돼요. 비중은 항상 투자하실 때 재무제표를 보세요. 이 회사가 적자 기업이냐 흑자 기업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어느 정도 자기가 정하는 방법도 아셔야 됩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적자 회사잖아요. 네. 이런 회사에 뭐 비중을 10% 이상 들어간다. 그거는 너무 도박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5% 이하에서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오늘 수익권까지 나왔다가 저는 이 종목이 근데 한 번은 더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 신풍제약, 뭐 코로나 치료제로 상승했던 종목들이 다 네. 한 번에 파동만 주고 끝나진 않았어요. 보시면 그쵸. 네, 신풍제약 차트도 한번 보시면 2만 원이 5만 원까지 갔다가 오늘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네요. 네. 네.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아까 봤던 세종메디칼 종목이랑 비슷하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네. 한 번에 상승분이 나오고 나서 계속 쭉 꾸준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세종메디칼 같은 경우도 저도 한 번에 상승세는 더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물려있던 기간이 있으니까 이 종목 그래 최소한 수익은 보고 나오자라는 생각으로 다음 주 정도는 약간 수익을 보고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신규 접근으로는 세종메디칼은 약간 저는 별로라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네, 좋습니다. 세종메디칼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 큐라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뇨 황반 부종과 이 황반 변성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좀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의 종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큐라클. 네, 25%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된 큐라클입니다. 225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한 적도 있었네요.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 시초가는 16,000원대, 장중에 21,000원 선을 또 돌파하기도 했고요. 그 이후로 상한가가 조금 풀리면서 25% 상승세로 마무리가 된 큐라클입니다. 개별 장세로 제약바이오 지금 좀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큐라클 어떻게 보셨을까요? 큐라클 종목 같은 경우도 네, 딱 보시면 딱 개별 장세잖아요. 개별 재료가 있어야 제약바이오는 간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옛날에 제약바이오 테마가 불 때는 어땠냐면 동일한 재료 같은 인상을 하고 있다 하면 같이 올랐어요. 큐라클 오르면 다른 종목도 같이 오르고. 네. 근데 요즘에 그런 연출은 안 나오고 있고 개별 종목으로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큐라클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제약이 한 번에 시세를 주면은 안 끝났던 모습이 나왔어요. 보시면 어제도 목요일 날 같은 경우도 고가는 27%까지 올라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도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약바이오 보면 차트가 다 이래요. 꾸준하게 하향세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는데 이게 추세 반전의 상승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다시 한번 오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큐라클 이 종목도 오늘 수익 보신 분들은 약간 기분 좋게 주말에 맞이하실 수도 있겠지만 약간의 파동은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아직까지는 단타적인 접근으로만 진입을 해라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 워낙 많잖아요. 원전, 건설, 그리고 정책 테마주들 지속적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네, 제약바이오에서 괜히 어설프게 단타치다 물리는 것보다 이런 종목 기다리시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큐라클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전자, 오늘의 특징주였네요. 안철수 테마주의 동반 상승의 영향으로 써니전자도 오늘 좀 상승세 보였습니다.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써니전자 오늘 13%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3,730원의 종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3,280원에서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 보였고요. 장중에는 3,920원 선까지 터치를 하기도 했던 써니전자. 어떻게 보셨을까요? 안철수 테마주 계속 갈까요? 안철수 테마주 계속 가냐고요? 네. 안철수 많잖아요. 테마주로 갔죠, 오늘 써니전자가. 네. 네. 오늘 장세가 진짜 보시면은 너무 재밌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시면은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좀 안 좋은 차트들이 많이 갔어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하공용도 나오고 써니전자도 나오고 약간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저는 생각한 게 안철수가 이제 단일화 이후에 뭐 국무총리도 될 수도 있다, 뭐 선대위원장이 될 수도 있다, 막 계속적으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안철수 인맥주는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끝이라고 보고 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안철수 정책주입니다. 안철수 네. 정책. 안철수의 정책을 네. 어느 정도 윤석열 당선인이 따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안철수가 지속적으로 어필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 중에서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실까? 저는 게임주를 보고 있는데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하셨어요. 네, 지난주에도 네. 얘기했어요. 왜 게임주를 보고 있냐? 이제 NFT, 뭐 P2E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는 그 규제를 어느 정도 안 하고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수출 강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규제 때문에 딜레이가 된다면 네. 게임 업계들의 울상을 계속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이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라고 이제 그 당 대표라고 해야 되죠.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약간의 이 IT 업계에서도 오래 일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IT 업계 게임주들의 심정을 어느 정도 알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게임주를 저는 지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뭐 NC소프트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뉴스가 나왔죠. 이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 산다.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해서 이제 2대 주주까지 올라갔다라는 모습인데요. 이 NC소프트를 왜 눈여겨보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진입은 아직 아니에요. 저는 그 하나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바로 P2E 규제 완화 될 때 저는 NC소프트를 적극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 여기가 갖고 있는 리니지라는 IP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기에 P2E까지 접목이 된다면 가장 큰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NC소프트는 저는 좀 지켜보기만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이제 게임주는 유심히 보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안철수 인맥주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 보신 분들은 이제 나오시고 신규 진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이제 좀 참으세요. 네, 참으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네. 보셨잖아요. 이제는 그 투표 이후에 윤석열 관련주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들이 하락세가 나왔던 부분. 그랬었죠. 그 이제 하락세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네. 안철수 인맥주는 이제 좀 천천히 가자. 네. 다시 보실 거면 언제 봐야 되냐? 네. 진짜 4년 뒤에 보셔요. 4년 뒤에. 네. 네. 4년 뒤에 보시면 다음 됩니다. 대선 때. 네, 다음 대선 때요. 좋습니다. 네, 안철수.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네, 나오고 있으니까 4년 뒤에 보세요. 안철수 인맥주는.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 리더스 기술투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윤석열 관련주로서 오늘 상승세 좀 컸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더스 기술투자는 오늘 19% 상승을 하면서 오늘의 종가 상황 마무리가 되었고요. 동전주네요. 570원 선에서 오늘의 종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런 종목 어떻게 보셨을까요? 리더스 기술투자 이게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맥주입니다. 지금 네, 윤석열 그렇군요. 인맥주 중에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은 인맥주인데요. 이 종목도 작년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오고 그 뒤로 계속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써니전자 들고 계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써니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진짜 좀 너무 길게는 보지 말라라고 얘기해드리고 싶고 이 리더스 투자만 지속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 중에 저는 하나로 꼽히는 게 시총이 작다라는 모습을 그 기분이 드는데요. 왜냐? 시총이 낮은 종목이니까 어느 정도 누군가가 수량이 갖고 있으면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인데 이 종목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수익 보신 분들은 이제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시가총액 1천억 이하 종목들은 개인이 매매하기 너무 힘든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호가창도 보시면은 종목이 너무 멉어요. 만약 내가 상승하고 있네? 사고 싶다 해서 살라고 하면은 뭐 10주, 100주 이거밖에 안 돼 있어요. 그 동전주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가총액 1,000억 이하 종목들은 꼭 조심하면서 매매하시고 큰 비중은 절대 금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리더스 기술 투자에 대한 전문가님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특징주 또 살펴보도록 하죠. 참 좋은 여행입니다. 네, 리오프닝 기대감에 주가가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오늘 참 좋은 여행, 오늘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6.48% 상승을 했고요. 참 좋은 여행 15,600원 선까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오늘 뭐 고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하루 흐름 한번 살펴보시죠. 네, 장 초반부터 좀 상승세가 있었네요. 6.48% 상승세. 류프님 기대감을 상승을 했습니다. 여타 뭐 여행주들도 좀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참 좋은 여행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좀 기분이 좋았던 날이에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노란톡방 보유 종목인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JRP를 강추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목표가도 뭐 5만 원 정도 본다. 이제 목표가가 와가지고 교체한 종목이 참 좋은 여행입니다. 근데 JRP가 5만 원을 넘기고 나서 5만 2천 원 이렇게 가면서 좀 배가 아팠어요. 네, 충분히 수익 잘 내셨는데요. 네, JYP로도. JRP로도 수익이 났는데 그래도 교체한 종목이 좀 그래도 더 잘 가야 되는데 약간 네. 그런 거 있었는데 참 좋은 여행이 오늘 상승세가 나오면서 약간 전 기분이 더 좋았습니다.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중에 하나가 리오프닝 관련주 뭐 사야 돼요? 너무 많아요. 뭐 화장품, 뭐 여행, 뭐 극장, 콘서트, 뭐 엔터 네. 어떤 걸 사야 되냐 하시는데 저는 호텔신라 이야기하셨죠? 호텔신라도 많이 얘기했죠. 호텔신라. 네. 네. 이거는 호텔신라는 안전한 종목이다. 네, 천천히 꾸준히 간 종목이다. 네. 라고 얘기했던 종목이고 호텔신라가 말하고 나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도.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좋은 여행으로 단기적인 주력주로 말씀을 했던 종목인데 여행 관련주가 계속적으로 2년 동안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전 들어갔어요. 힘들었으니까 이 여행주가 이제 편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올라가요. 여행을 가야 편해지죠. 그래야 하는군요. 회사가 돈을 벌고 네. 편해집니다. 근데 지금 여행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외로 갔어요. 네. 필리핀이나 뭐 태국을 갔어요. 거기는 이제 자가격리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여행을 잘 하다가 이제 국내로 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가격리 치료를 해야 돼요. 역시나 자가격리 때문이죠.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네. 이 자가격리 치료 때문에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그렇네요. 근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직장인분들도 이제 휴가를 갈 수가 있구나, 해외여행으로. 그럼 폭발적인 매출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저는 생각인데요. 근데 단기적으로 들어갔던 이유는 지금 유가가 좀 심상치 않다. 네.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항공주들은 어느 정도 악세예요. 원래 유가가 올라가면 항공주들의 마진은 줄어들어요. 그럼 여행 관련주들도 비행기 값이나 이런 부분, 호텔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세를 보이는데 그나마 그래도 항공주보다는 여행주가 낫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참 좋은 여행이 리오프닝 관련주로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또 진입을 이 종목이기도 했던 참 좋은 여행 또 수익권에 계시잖아요. 이미 매도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것도 아직도 가지고 계신 보유 7% 종목? 정도 수익권이고요. 네. 이거는 이날 들어갔습니다. 언제 10일 날. 들어가셨죠? 10일 날. 불과 어젠데요? 네, 어제 들어갔습니다. 어제 들어가서 지금 하루 만에 7% 수익을 내신 참 좋은 여행입니다. 전문가님 늘 호텔신라를 리오프닝 관련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오늘은 또 참 좋은 여행으로 7% 가까이 수익을 냈다고 하시네요.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시고요.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에 따라 함께 수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일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금의 남자 레오 전문가님과 1부 함께 꾸려봤는데요. 2부에서도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